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그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5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호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아주 다다다다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우리 이정일 PD가 거국적 휴가를 가기 위해서 그런 건 좀 신상에 저희가 말한 거 좀. 내일 거국적 휴가는 어떤 휴가죠? 이정일 PD는 휴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저희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가도 좀 티가 안 나는데요. 이 PD는 휴가를 가면은 방송이 펑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원연 포럼을 지난주에 했던 것을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고요. 너무 길더라고요. 잘라야 돼요. 2시간 반 정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날 요즘 계속 봉우 씨랑 같이 이것저것 했거든요. 근데 오늘 종편 보고서 하나 그리고 시방이 안건만 결과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수요일 오늘 마감이 되어야지 결과를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연 페이스북에 네.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어제 저희가 그래서 재밌는 방송사고가 났다는 그 제보를 받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짤방으로 만들어서 영상이 하나 올라간 건데 네. SBS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오후 2시에 하는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스 프로그램이고 근데 이제 약간 통상적인 뉴스처럼 무겁진 않고 조금 중간중간에 전문가 대담 섞어가고 진행자의 비중이 커서 약간 일종의 뉴스 쇼 형식으로 진행되는 네. 굉장히 소프트한 형식의 뉴스인데 네. 뭐 어떻게 된 거냐면 9월 4일 방송에서 9월 4일 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그 전날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그 개원 발언을 굉장히 세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래서 SBS가 그걸 보도한 거예요. 야당의 반발이라면서. 근데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 영상 보여주고 주영진 앵커가 따로 좀 논평하고 그다음에 야당의 반발도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영상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온 건데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는 영상이 나가는 와중에 이 주영진 앵커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제작진을 혼낸 거예요. 이야기할 때 야당 의원들의 반응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법부 소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정신 안 차려.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그리고 연설의 청와대 영상을 만들 때 지적하지 문희상 않았습니다. 의장 얘기할 때 바로 야당 반발까지 포함해서 청와대 따로 만들었다. 여기도 출장 소장하실 것 같으면 국회의장 뭐하러 했습니까? 네,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신 안 차려. 그냥 정신 안 차려가 아니에요. 정신 안 차려. 예? 무섭네요. 예. 아니 영상을 만들 때 문희상 의장 얘기할 때 야당 반발도 같이 포함시켰어야지. 이걸 따로 만들었어? 이렇게 혼을 내는 게 그대로 송출돼가지고. 야, 근데 그거 마이크가 켜진 줄 몰랐을까요? 그쵸, 몰랐죠. 알면서 그렇게 하면은 좀 알면은 이상해요. 아니 제작진이. 제작진도 몰랐지. 자기들도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앵커가 막 잔소리하는 아니죠, 이거는 여기부터는 음모론입니다. 네. 제가 소설을 써보면 네. 늘상 이런데 요번에는 한번 사고를 가장한. 뭐 진실은 저 너머에. 근데 저는 사실 그 발언 자체를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분이 어쩌고 뭐 이제 여러 말들이 있어요. 야당을 더 이렇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뭐 편파적으로 한 거다 그런데 사실 야당의 반발을 편집상 잘 보이게 문희상 의장 발언 바로 뒤에 붙였어야지 하는 지적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제작자로서는 네, 그럼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생방송 도중에 그게 그대로 노출됐다. 시청자들에게. 시청자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당황스럽죠. 네. 우리가 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는 모든 무례한 행동은 시청자에게 그대로 가는 거라서 우리가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반말을 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 그걸 진행자에 대한 무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의 무례함조차도 시청자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사고는 사실은 무엇이 됐던 간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무례함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려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편하고 예, 그런 건 사실이죠. 근데 아무튼 제보를 해주신 분의 그 의도가 어찌 됐든 재미있고 좋아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서로 쓰기에는 또 뭐 진지하게 이걸 보고서로 말하기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제 또 이봉 활동가로 괴롭히면서 영상으로 만들어봐 이제 좀 저희 영상 활동가가 없잖아요. 근데 이봉 활동가 말은 자기는 그 굉장히 그 뭐랄까 가벼운 그 편집 기능만 있는 굉장히 싼 편집 프로그램을 그냥 쓰고 있어요. 싼은 좀 그렇고 가벼운 기능이 낮은 무료 편집 버전도 프로그램을 이제 쓰고 그걸로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걸 하는데 뭐 어제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우리 한 2-3년 전에 처음에 그런 거 내가 하라고 봉우 씨한테 해서 막 괴로워하던 그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더 싸구려 프로그램을 아무튼 근데 재밌는 게 이 방송 사고가 더 재밌는 게 주영진 앵커가 정신 안 차려 딱 하는 순간에 그 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 갑자기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음성만 들으면은 주영진 앵커가 정신 안 차려 하면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갑자기 말을 더듬어. 그래서 정신 안 차려. 균형 감각도 상실한 대단히 부적절한 그리고 처음에 영상을 만들 때 문희상 의장 얘기할 이게 이제 인터넷에 지금 보면은 네티즌들이 이제 놀리는 것처럼 주영진 앵커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혼낸 거다 이렇게 아유 또 그런 재밌어요. 참 해석은 참 분분합니다. 근데 이런 방송 사고는 뭐 심의에 저촉이 안 되나요? 근데 이거 심의에 들어가면요. 아무튼 뭐 의견짓이나 뭐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불에 까만 먹통이 나는 그 방송 사고도 징계를 받아요. 오디오 방송사고랑 같이. 그러니까 뭐 몇 초 이상 뭐 이런 아니면 무례한 거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모르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는 낼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시민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네. SBS를 싫어하시는 분은 뭐 넣으십시오. 다른 시민 넣을 수 있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방송을 잘 만들어 보려고 나온 방송 사고니까. 네. 공영방송의 적폐를 몰아내는데 앞장선 단체, 매일 주요 언론을 감시하는 단체, 조중동과 삼성을 향해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소리치는 단체, 100%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단체, 이런 단체가 있다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그런 단체 여기 있습니다. 민원연입니다. 민원연의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 10,000원의 회비로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92-0181. 자, 그러면은 오늘 모니터 두 가지 보고서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방위 안건을 전두환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전두환 침해설 관련해서 TV조선의 그 내용으로 할까 아니면 이것으로 할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나빴지만은 이게 저희의 분노를 또 더 부추겼어요. 더 새로운 것이다 보니. 그래서 요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쌍용차 사태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전해주세요. 네, 이번 안건은 또 그동안 올라왔던 시방위 안건 중에 가장 열받는 안건 탑3를 뽑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들어갈 것 같은 안건인데. 네네. 8월 28일 날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경찰의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실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쌍용차 노조 파업 중인 노조를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펼친 셈이 돼버렸는데 경찰이 일단 투입된 병력 자체가 대테러 임무의 경찰 특공대 헬기, 컨테이너 박스 등 이런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진압 도구들을 사용해서 2급 발암물질 최루액을 살포했다는 점. 이 최루 살포한 거를 보면은 이게 그냥 헬기로 이렇게 쓱 뿌린 것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봉지에 담아요. 그 최루액을. 그 봉지에 담아서 이제 던지거든요.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하는 거죠. 밑에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노조원들은 딱 던져요. 그건 밑에 그럼 던진 물풍선 맞듯이 이렇게 노조원들이 맞거나 아니면 땅에 맞아도 그게 확 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게 노조원들이 그걸 맞으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얼마나 독한지. 왜냐면 그게 스티로폼 막 이런 거 다 녹여버리거든요.
그렇게 했고 뭐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 고무탄 이게 전부 대테러 장비입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했고 또 경찰 50명을 동원해가지고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했고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은 진압하기 전부터 했어요. 재밌는 거는 파업 들어가자마자 경찰이 조현우 청장이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방식들이 전부 이제 밝혀졌고 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조현우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자기 상관인 강일학 경찰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강일학 청장은 무력 진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잠깐 좋았거든요. 아 그래요. 노조 측이 상생안을 내놨었거든요. 그때도 노조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상생안을 내놨습니다. 월급 50% 삭감 감수하겠다. 퇴직금을 저당 잡힐 때는 그 돈으로 신차 개발해라.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순환 유지하겠다. 파업을 들어가면서 노조가 우리가 파업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테니 해고만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 구조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해고를 시키겠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그런 상생안을 내놨고 회사도 잠깐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강인학 청장은 야 이거 분위기 좋으니까 굳이 경찰이 개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조현호 청장이 이제 그걸 무시하고 다짜고짜 청와대로 찾아가서 청와대의 승인을 받아내서 이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강인학 청장이 굉장히 화가 나서 막 조현호 청장한테 라고 막 욕도 하고 그랬대요. 아무튼 정말 진짜 이거 이라는 말했대요. MBC 뉴스데스크에 뉴스데스크 아니죠. MBC 스테이입니다. 그거는 왜 생각 안 나지? 미친 거 아니야라고. 너 미쳤어라고. 맞아. 그렇게 들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당연하지. 자기 부하가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당연히 다뤘겠죠. 사실 근데 뉴스 신문 보고서를 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언론들이 이걸 또 그렇게 크게 다뤄준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잘 보도를 안 해줘요. 보도한 방송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이렇게 주목해서 다루고 우리가 말하는 이 MBC 스트레이트처럼 제대로 다룬 곳은 또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딘 어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로 TV조선 비판하고 조중동의 보도를 지적을 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고서였을 뿐 잘한 것에 대한 칭찬할 만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잘한 것도 별로 없다. 예,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가 정말 잘했어요. 완전히 저는 정말 강추. 막 이거를 막 내 돈으로 막 사가지고 막 회원들한테 돌리고 싶은 진짜요? 네, 수준으로 상영회를 한번 해야 될 정도로. 엄청 강추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9월 2일 방송이었는데요. 아무튼 요 방송을 그래서 저희가 요번 영상에는요. 제가 보통 시방의 영상 엄청 짧잖아요. 5분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그것만 보여드려서는 종편의 왜곡 그 발언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듣고 사실 그 우리가 잘라내는 종편 방송이 항상 그게 문제인데요. 뭘 아시는 분은 보면 욕을 하지만 이게 그 사안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좋은 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어디에서 화를 내야 될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MBC 스트레이트를 굉장히 많이 짧게 편집을 해서 저희가 압축적으로 뒤에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꽤 길어요. 이번에 나가는 영상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잠깐이라도 저희 영상을 보면서 그 앞부분의 종편의 막말과 진실 이거를 같이 보셔서 좀 어떻게 감동을 좀 받으시라고. 그리고 쌍용차 문제 아직도 해결이 안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해주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는 좀 나중에 오히려 얘기하고요. 어떻게 막말들을 했는지를 먼저 쭉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시방의 안건으로 올린 내용들. 네, 그래서 이제 이 쌍용차 사건 재조사 결과 발표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가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다뤘습니다. 8월 29일 날. 네. 길게도 다뤘어요. 한 10분 이상 다뤘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방송할 수 이렇게 보도할 수 없다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반갑게도 MBC 스트레이트가 이 TV조선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반박해준 꼴이 되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TV조선이 지금 내놓은 이 주장은 TV조선의 프레임은 사실 쌍용차 사건 이후에 꾸준히 10년간 보수 세력 및 보수 언론이 내세웠던 프레임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요약하면은 쌍용차 노조가 먼저 폭력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은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파업도 불법이고 너네 점거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때려 맞아야지 이거거든요. 그거는 MBC 스트레이트가 아주 철저하게 사실관계로 반박을 해준 거라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TV조선은 참 세세히도 막말을 했다. 하나하나. 그래서 그걸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이것이 정치다의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 그랬느냐. 제가 보기에 일단 그 경찰청장을 안 거치고 한 거는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는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밑밥을 까는 거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아주 반인륜적인 행태죠, 경찰이. 예. 여기서 저희가 보고서에는 그냥 문제가 있어 보이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방송을 보러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절차적으로 이게 문제는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는 거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세상에.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 응, 말이 아주 기분 나빠 죽을 뻔했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네. 이게 TV조선의 일관적인 태도예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예,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밑밥을 딱 한마디로 깔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막말이 쏟아지는데 아주 그냥. 그러나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 선진국 중에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그 경찰 공권력이 무력한 나라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큰 문제예요. 저도 이게 경찰행정법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그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면 법 질서가 무너지고요. 법 질서가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진상 조사를 하는 김에 어느 이게 한쪽 경찰의 부당한 공권 행사만 이게 조사할 게 아니고 과연 이게 노조의 파업은 적법했는지, 예. 내역은 적법했는지 양쪽 이게 균형 있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가정이 무너지고 공권력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공권력이 무력한 사례가 아니라 이번에 발표가 된 거는 공권력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공권력을 오히려 남용한 사례죠. 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조 파업이 적법했는지 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아무튼간에 이거 완전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죠. 또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저는 그 위원장님의 그 발표 중에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이래 돼 있어요. 파업과 증거 농성이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서 네. 경찰권에게 최소한 행사돼야 된다. 근데 그게 왜 적법한지 여부를 떠나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 파업이 적법할 때는 경찰에게 최소한 행사하면 돼요. 근데 파업이 불법일 때는 해산을 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화염 방사기나 새총까지 쏘면 경찰도 그에 대응해서 장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에 따라서 대응 강도가 달라지는 거지. 네. 무조건 이게 파업 증거로서 적법 떠나서 최소한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아니 그래도 불법적이더라도 진압은 적법하게 해야죠. 네. 근데 과도하게 했다는 부분을. 근데 진압에도 저항할 때 그냥 맨몸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화염 방사기나 새총으로 저항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 말에 이게 저항 강도에 따라 무기는 경찰권의 발동은 달라지는 게 보통 이게 일반적인 판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노조가 화염 방사기랑 새총까지 쏘면서 불법적으로 파업을 했기 때문에 경찰도 강력한 장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아무리 불법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경찰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법치국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경찰의 공권력 남용 국가폭력을 발표하면서 경찰이 노조한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어요. 경찰한테. 네. 인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거죠. 이제 이거를 비판한 건데 사실 이게 다른 보수 언론들도 이걸 상당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사법권 침해라고. 김근식 교수도 똑같이 말한 거예요. 사법권 침해라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제 저 상황에서 인권침해 조사위원장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예. 그 당시 2009년 당시에 파업 진압에서 경찰청이나 경찰 당시 진압이 조금 무리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항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하고 뭘 그렇게 조금이야 다. 다 조금이에요. 다 조금이고 경찰이 잘못한 건 다 조금이고. 조금이야? 예. 이나 경찰 당시 진압이 조금 무리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항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사법부라고 하는 또 다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되는 사법부 1심 판결을 뒤집어 엎는 건 정도의 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한다. 아무튼 근데 사법부 독립성을 뭐 침해하는 뭐 권고다?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이런 반구도 안 했어요.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한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네가 취하해라. 자발적으로. 근데 이게 김근식 교수 말만 들으면은 마치 진상조사위원회가 무슨 사법부한테 뭐 한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왜곡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역시 TV조선의 히어로는 TV조선 출신 해줘야죠.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전 월간조선 편집장입니다. 뼛속부터 조선일보죠.
우리가 자꾸 예, 예. 새총 이러니까 뭐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때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2009년에. 그 새총이 뭐냐면 새총 안에 쇠구슬을 넣어서 쐈습니다. 볼트도 넣고 뭐 그랬다는. 볼트도 넣고 예. 쇠구슬도 넣고 해서 쏴서 그걸 맞은 그 헬기가 유리창이 깨지는 정도예요. 화염방사기, 쇠구슬을 넣은 새총. 자, 이런 거에 경찰은 뭘로 대항을 해야 됩니까? 경찰이 거기에 몽둥이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저는 최로액과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대항한 거예요. 네, 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대항한 거죠. 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말도 웃긴데 그러면 그렇게 기간이 오랫동안 파업이 진행했는데 그걸 왜 갑자기 강제 진압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77일 기간이냐 저렇게 된 걸 왜 강제 진압하느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뭐 진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그렇다 쳐도 일단 진압을 하기로 했다면 예. 화염방사기와 쇠구슬을 담은 새총을 쏘는 사람을 뭘로 진압하냐 이거예요. 그게 과잉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다지 과잉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과잉 진압 아니고 진압한 거는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잘 한 거고 노조가 화염방사기 쇠구슬 넣은 새총 썼으니까 당연히 테이저건으로 진압해도 된다. 아까 나왔던 얘기랑 비슷하죠. 네. 이건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말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마지막에는 최병묵 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날 패널이 5명인데 이 쌍용차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패널이 5명인데 4명이 보수예요. 그러니까 이날 일단 패널 구성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4대1로 외롭게 싸운 분이 이제 최진봉 교수인데 이분이 마지막 가서 하도 이 4명 나머지 4명이 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아니 경찰이 무방비 상태인 노조들이 막 공장 그 지붕에서 도망가는데 그걸 쫓아가가지고 엄청나게 팼다. 아니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과잉진압이 아니라 그러냐.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병무 씨가 그걸 또 비아냥대면서 노동운동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동운동을 불법적인 방향으로 하고 그거에 국가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럼 국가는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고가 경찰은 불법만 발생하면 경찰은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죽여도 된다는 굉장히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얘기까지 내가 왜 이런 분들한테 해내주면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치 국가거든요. 그건 뭐냐? 공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 법을 믿고 따른다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이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 지적하면 귀찮아서 좀 귀찮기도 하고 너무 나쁜 게 많아가지고요. 그냥 센 거 위주로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게 이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 방송 내내 그냥 이런 소리 하면 너무 나쁜 얘기들이 많아요. 10분 넘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반박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크게 이 보고서 수정하면서 이 보고서뿐만 아니고 쌍차 관련된 모든 보고서 수정하면서 이제 든 생각은 우리 스스로도 지금 우리 말할 때 공권력이라는 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인권보도 준칙을 만들면서 저도 이제 인권보도 준칙 그 국가인권위원회 그 준칙 초안을 제가 만드는 걸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조항이 맨 앞에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을 할 때 도대체 이 조항을 민주주의라는 것을 인권보도 준칙에 왜 넣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정근대적인 그런 개념, 그러니까 국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왕같이 대하고 그리고 국가의 힘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그러니까 반민주주의 오히려 민주주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언어를 우리 신문이나 방송이 많이 하고 있다 언론이 그 얘기하면서 공권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미화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권력은 진짜 필요할 때 아주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말은 사실은 완전 미화. 그냥 경찰 투입, 시위 진압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절차나 이런 것에서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 서비스 노조 거기에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시신 탈취하는 거 막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권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권력 투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모두 그걸 공권력 투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말하는데 그 공권력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이미 왜곡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쌍차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말을 아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냥 국가폭력이라고 말해야 된다. 국가폭력이고 병력 투입이었죠 사실상. 왜냐하면은 경찰특공대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 생각하면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사측이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를 때릴 때
불법적인 사측의 용역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조를 막아줬을 때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공권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두 다 뭐 조중동뿐만 아니고 우리조차도 너무 그 말에 이제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공권력이라는 그 말을 쓰면서 뭐 사용할 수 있지. 왜냐하면 노조가 불법을 했으니 이런 식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강 경찰청장조차도 경찰 투입이나 무력 진압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거기 왜 들어가냐 경찰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투입되지 말았어야 될 권력이 지금 개입한 거거든요. 그럼 이건 폭력인 거지 공권력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데 지금 계속 이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계속 우기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납니다. 노조가 화염방사기랑 새총을 먼저 썼어도 경찰은 불법적으로 진압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틀린 거고 이분들 생각이. 네.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져봐도 그냥 사실관계가 틀려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를 MBC 스트레이트가 전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심지어는 경찰의 증언과 노조의 증언과 당시 화면과 문건과 심지어 쌍용차 내부 문건 이런 것들로 다 조목조목 진실을 드러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09년 5월 말쯤에 이제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 노조가 이것저것 협상을 시도하는데 안 되니까 한 6월 초부터인가요? 6월부터 이제 파업 점검 농성에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MBC 스트레이트에 의하면 공개한 문건이 하나 있는데 쌍용차 사측이 5월에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도 전에 한 2, 3월에 이미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기 석 달 전인 2009년 2월 사측과 경찰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음을 포착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된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사측이 발표하기 2달 전인 이때, 그러니까 2월에 사측이 경찰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측은 3월, 즉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한 달 전 파업 분쇄 계획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업 시작 직후인 2009년 6월 초, 사측은 강제 진압을 위해 조기 공권력 투입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문건까지 작성합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문건의 제목은 회사 진입 작전 계획, 작계명 For Recovery. 민간 회사가 전쟁을 가정한 작전 계획이라는 군사 용어를 쓴 겁니다. 실제로 문건 작성 2주 뒤인 6월 26일, 해고에서 벗어난 사측 노동자 2천여 명이 문건 내용과 똑같이 공장 진입을 시도합니다. 노동자들 사이의 충돌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파업 현장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충돌을 일으켜 경찰이 투입할 명분을 만들려 했던 사측의 계획이 실행된 겁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은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사측 용역과 함께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측 용역이 커다란 볼트와 너트를 새총으로 날려 노조원을 공격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사측 직원, 용역과 경찰이 건물 옥상에서 함께 상주하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작전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헬기가 1시간 간격 순회 비행으로 심리적 압박감 배가시킴, 야간에도 실시, 수면 방해. 이 계획대로 경찰 헬기는 공장과 시위대 위를 저공 비행하며 파업 노조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파업이 있기 전부터 경찰과 사측이 이미 어떻게 작전을 해서 노조를 죽이기로 다 짜놓은 거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그런 상황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예상한 정도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기획해서 쫙 그렇게 도발하게 하고 도발이 안 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도발을 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지금 다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TV조선 조선일보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트 새총 사측이 고용한 용역이 쏜 거예요. 그거를 MBC 스트레이트가 영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TV조선은 이렇게 새총 쏘는 걸 TV조선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 사측 용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TV조선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막 보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충돌 사태가 발생하니까 약속이 나는데 바로 다음 달 그냥 경찰이 투입됩니다. 경찰이 사측이 고용한 용역하고 같이 작전을 펼쳐요. 막루에 사측 용역이랑 같이 올라가서 사측 노동자와 용역과 같이 올라가서 같이 돌을 던져요, 노조한테. 그게 다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같이 돌을 던지는 게.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방패로 막아주고 같이 이렇게 돌을 던져요. 뒤에서 용역들이랑 노동자랑. 그거를 이제 노조원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헬멧 쓴 사람은 사측 용역이고 저 헬멧은 노동자고 그 앞엔 경찰. 이렇게 경찰은 뭐 의복만 퍼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 누가 먼저 한 겁니까? 다르죠. 상황은 진실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자꾸 화염방사기 하는데 화염방사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지들도 영상이 없어요. TV조선도. 그래서 이제 화염방사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냐. MBC 스트레이트에서 뭘 밝혀냈냐면은 그렇게 대치가 오랫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도장 공장이 있어요. 차 색깔 칠해야 되잖아요. 페인트 공장인데 그게 되게 위험하대요. 왜냐면 페인트가 워낙 인화성 물질이니까. 그리고 또 페인트가 굳으면 안 된대요. 굳으면은 이게 복구에만 한 1, 2년 걸려서. 그래서 노조원들이 그 페인트 공장을 지키려고 한상규 위원장 지시 아래 불침번까지 섰대요. 공장 계속 돌리고 굳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단수 단전까지 해버리고 전기 다 차단하고 가스까지 차단하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그 공장에 불이 난 거지. 노조원들이 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회사 안에 비치돼 있는 소화기 다 끌고 가서 막 그 불을 꺼요 막. 그런데 그 불 끄는 현장 바로 건너편 건물에 경찰이 사측 영역하고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래서 막 노조원들이 불 꺼 이놈들아, 니네들이 이 회사가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야 막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내요. 그러니까 불을 낸 사람을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노조는 아니라는 거지. 노조는 불을 끄면서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니까. 자기네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불침번까지 섰던 사람이고 MBC 스트레이트의 경찰 간부가 인터뷰를 해요. 물론 익명으로 인터뷰하시지만 도료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조가 엄청나게 노력했다. 한상규 위원장이 불침번까지 세웠다는 걸 경찰 간부가 그때 당시 경찰 간부가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봐도 화염방사기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불을 낸 건 노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다 비춰보면 지금 누가 새 총을 먼저 쐈느냐 이런 건 사실 핵심도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사측하고 짜고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공권력 투입을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노조가 먼저 노조를 꼬드겨가지고 도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력 투입을 할 수 있을까 그 명분이나 고민하고 앉아있던 것이 사측과 경찰인데 새 총 누가 쐈냐는 사실 중요한 바가 아니죠. 그런 작전이 꾸며졌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의 사실 본질인 거죠. 근데 그런 점을 아는지 모르는지 TV조선은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 이건 사실 2009년부터 꾸준히 반복됐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냈던 이 시방이 안건에서 지금 사례를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김근식 교수, 그리고 그 최병묵 해설위원 3명의 발언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그 조금 경찰청장 통하지 않은 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김근식 그 교수는 진압은 조금 문제가 있다. 경찰 진압이 조금 무리했다. 다 조금.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이 최병묵 씨가 한 말은 뭐 여러 가지 자기 혼자 흥분해가지고 뭐 노동운동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라 이렇게 막 씩씩거리고 그러는 와중에 거기에서 그 진압에 대한 결정은 정무적인 것이고요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틀린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애초에 사측하고 짜고 들어간 완전 농락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경찰의 농단이죠. 예. 살인농단이죠. 살인농단. 예. 그래서 이게 이 발언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방송에서 지금 말한 최진봉 교수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나마 김종래인가요? 이종래인가요? 그분은 말씀을 지금 주요 심각한 발언이 지금 여기서 안 나왔는데 좀 덜하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아무튼 최진봉 교수 하나 빼고 진행자와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4명이 나왔는데 넷 중에서 3명이 이제 다 5명 중에 4명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진봉 교수가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논의가 4대1로 어떻게 써? 일단 발언 시간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네, 거죠. 논의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분명히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말들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명백하게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아무튼 저희가 심의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논평이네 어쩌네 이러면서 또 방심이가 조금 그렇게 지나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네, 그럴 수 지나갑니다. 있어요. 예. 이 정도도 지나갑니까? 네, 이 정도가? 저는 오히려 개인적 이거를 논평이라고 하면서 개인 논평이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방심이 심의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더라도 이게 안건으로 뭐 기각이 될 수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그런데 야, 이건 그럼 기각?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는 어떤 정치적인 그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아니 근데 스트레이트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사실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거를 공정성이라는 틀에만 넣어가지고 공정하지 못하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진짜 명백하게 국가경찰청 인권조사침해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계속 자기 나름의 평을 한답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결과를 전해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오히려 옛날 뭐 그 언론 보도 보세요. 옛날에 막 새총 쐈어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과거 얘기만 지금 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이거를 심의로 이제 안건으로 이제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저는 심의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시방위로서 이렇게 내는 것에 효과는 못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영상을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가 어제 저희가 지금 논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무슨 시골 판사인지 박보영. 거기 갔다고 막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하고 오픈했죠? 이러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고 이거는 명백한 국가폭력이었고 완전히 오히려 낚인 거다. 정말 너무 크게 희생된 거다. 국가로부터. 그것을 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제발 문제 해결 더 이상 어떻게 하루도 더 미뤄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진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저도 사실 이번에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거를 보면서야 다시 쌍용차 사건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싸워주시는 것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만은 이 TV조선 동아일보처럼 끊임없이 이 피해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 나쁜 언론들이에요. 이건 언론이 아니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네, 이건 진짜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하나의 세력이에요, 진짜. 아니 이걸 방심위가 심의를 안 할 거라고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하더라도 올라가더라도 아니 이게 토론 프로그램에서 논평한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라고. 세상에 도대체 어떤 토론이 4대1로 싸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방심위 생각이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민원연 간사들이 못하는 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진짜 방송국에 진짜 전화해야 됩니다. 진짜 전화하고 시청자 게시판 다운시켜야 돼요. 네, 이 정도 되면. 예. 안녕하세요.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쁜 언론 지적하고 좋은 언론 칭찬하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 웃긴 거라서 사실. 안 웃기면 혼나는데. 아 진짜 요새 최저임금 아직도 난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보수 언론이 최저임금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의 임기 끝까지 아마 싸울 거다. 이 보수 언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보수 언론 조선일보, TV조선이 가장 많이 소환하는 게 누군지 아시죠? 편의점? 그렇죠. 소상공인이죠. 아, 이걸 또 이제 8월 29일 날 또 8월 29일이야? TV조선 8월 29일 날 사고 많이 쳤구나. 날이네 날. 네, 아주 날이구만. 심지어 8월 29일 이것이 정치다니까 아까 그 방송이랑 같은 방송이네요. 예. 쌍용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건 또 이렇게 하고 난리가 났네. 예, 뭐냐면은 8월 29일 날 이것이 정치다에서 8월 29일 날 뭐가 있었냐면은 소상공인 총걸기 대회가 있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이분들이 뭔지 아시겠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너무 힘들다.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사용자 위원 중에 50%를 소상공인으로 해달라. 최저임금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해달라.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시행령에 그 주유수당 들어가는 최저임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 최저임금이 좀 더 올라가요. 주유수당이 포함되니까 월급으로 하면. 그래서 그거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거고.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달라. 뭐 이런 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뭐 이익단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집회를 생중계했어요. TV조선이. 아 진짜? 네. 이 집회를 생중계한 것은 YTN 연합뉴스 TV를 포함하여 9개 방송사 중에 TV조선이 유일합니다.
전 세계 방송 모든 방송을 통틀어서 TV조선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아, 전 세계 최초. 예, 그럼요. 아, 진짜 저렇게 호들갑을 떨다니. 네. 아니 당연히 이 집회를 보도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다른 방송사들도 다 보도는 했어요. 8월 29일 이것이 정치다가 하다 말고 뉴스 속보로 이 집회를 생중계했어요. 아 멋있어 진짜. 그 생각해 보면 집회하면 또 TV조선 아닙니까? 예. 근데 세상에 TV조선이 생중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집회면 TV조선이 보통은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요? 아 폭력과 불법이 난무한다고 보도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늘 했던 거예요. 2015년 민중총 걸기. 그렇지. 예, 그리고 민주노총 사회적 파업 할 때마다 현장 연결해가지고 난리를 쳤던 TV조선. 막 심지어는 막 폭력 현장만 카메라로 클로즈업해서 아 저거 보십시오 버스 위에 올라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생중계했던 게 TV조선인데. 그리고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고. 예. 맨날 뭐 교통 혼란 다 신고한 건데. 시민 혼란. 아무튼 삐삐삐삐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집회는 생중계를 하면서 아주 신났어요. 아주 신나가지고 예. 집회 시작 1시간 전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버스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야당 정치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속보로 계속 보도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생중계를 하면서 대담을 나누는데 이 대담이 너무 재밌어요. 최병묵 아까도 나왔던 최병묵 씨가 뭐라 그러냐. 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동안에는 대략 한 달에 자기 인건비 포함해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 수입이 거의 뭐 300만 원, 2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의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던 김종래 교수가 또 그죠.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이게 어렵다,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지. 나 소득 늘었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집회를 생중계하면서 갑자기 나는 술 한잔 하나 했어요. 갑자기 수다를 떨어. 아니, 세상에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담을 합니까? 이게 무슨 토론 대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무슨? 그 예전에 그 누구죠? 촛불 집회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께서 나와가지고 보수도 집회 참여한다. 황태순 씨 TV조선이었고요. 예. 황태순 씨도 이거랑 비슷한 거였죠. 개인적 우리가 이걸 개인적 카더라라 그러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 눈입니다. 촛불 집회에 참석한 분들 죄송하지만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진행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 눈입니다. 10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 눈입니다.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태순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밝혀주세요. 황태순 씨는 제 눈이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증거를 방송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네. 최병묵 씨랑 김종래 씨는 지금 증거가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거는 예능에서도 이렇게 하네요. 예능에서도 급 떨어져서 진짜 이런 거는 진짜 심의를 넣을 수도 없어요. 급이 떨어져가지고. 주변 사람 저널리즘. 아니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힘들다고 했다잖아. 그냥 믿어주세요. 사람을 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능에서 하면 믿고 지나가요. 웃고 지나가요. 이게 예능이 아니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완전 이건 그러니까 생중계 보도를 하면서 이딴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집회를 어떻게 보면 두둔하면서 이런 이제 대담을 나누고 최저임금 때문에 다들 힘들다. 이렇게 이제 카더라로 옹호를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장 웃긴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역시 경찰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공격했던 김근식 교수입니다. 네. 이분이 갑자기 소상공인 집회를 생중계하다 말고 마르크스를 얘기해요.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빗속에 수만 명이 나와서 생존권 보장을 이야기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뭐 이른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던 당시에 막스가 이야기했을 때도 뿌띠부르조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자루 속 감자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네. 단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화된 세력으로서 자기 요구를 계속 외쳤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빗속에 수만 명이 그것도 지방에서 상경에서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삶이 지금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과연 최저임금을 비난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를 동원했는데 이거를 마르크스가 듣고 있으면 네, 뭐라고 했을지 이제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지금 마르크스 왜 나와? 네, 소상공인 집회를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마르크스를 동원한 거죠. 소상공인들께서는 그리고 마르크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간에 최저임금 비난하기 위해서 제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다. 뭐 이거 외에는 별로 논평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웃기는 소리 그 김근식 교수가 좀 주책 바가지예요. 지금 저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 어떻게 보면 약간 현학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뭐 마르크스의 그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뭐 뭔가 그 당시에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여기에 와서 갑자기 뭐 그들이 뭐 자루 속에 감자와 같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뭉쳤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지금 얼마나 뭐 어쩌고 이 모든 것이 너무 그 코믹하다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르크스는 19세기 사람이니까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굳이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소리를. 그리고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권익, 뭐 노동자를 더 중시하는 사람. 그럼요. 노동자와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인데 왜 여기다가 갖다가 그 사람 말을 갖다가 끌어다가 이야기를 아무튼간에 이런 코미디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웃고 지나가시라고. 네, 이거 굳이 이론적으로 따져 제가 또 마르크스 빠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져도 말은 안 돼. 이분이 마르크스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마르크스가 실제로 소상공인 보고 그 자루 속 감자 같다는 얘기를 했죠. 네,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마르크스 이론 안에서는 물론 초기와 후기 이론이 조금씩 내용이 다르지만 마르크스 이론 안에서는 이 어떤 역사적인 변혁을 이행하는 주체가 노동자예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임금 노동자. 그런데 임금 노동자들이 역사의 주체고 다른 계급들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고 노동자여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당시 19세기 그 소상공인들은 역사 변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들도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는 언젠간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도 노동자가 돼서 역사 변혁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 김근식 씨처럼 노동자처럼 절대 단합 못해. 근데 단합했잖아.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에이, 아무튼 뭐 시덥지 않게 대꾸 합시다. 댓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우짱님께서 오셔주셨는데 늘 조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가 망했다고 모든 종편과 보수지들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가 데자뷰 되네요. 그런데 지상파가 너무 조용하네요. 시민들의 힘으로 정상화시킨 지상파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좋은 인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옛날처럼 기계적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아주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답답하네요. 이명박근혜 때처럼 다시 망가지는 역사가 되풀이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민원연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통위는 망통위가 된 지 오래됐고 처장님 비롯해서 활동가들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상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씩 그래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MBC 스트레이트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PD 수첩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로 MBC는 시사 쪽이 시사 프로그램이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KBS는 뉴스 쪽이 또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요새 활약이 좋죠. 탐사보도팀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빠르게 좋아지는 것은 사실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이 망가졌고요. 10년 동안 망가졌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이 적폐청산이 또 그렇게 빠르게 되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다 법적으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하나 내보내고 좌천시키고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도 물론 계속 압박을 하고 저희들도 지적을 하지만요. 좋은 보도가 있으면 좀 더 저희가 많이 공유하고 좋은 방송이 있으면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얘기를 해야겠죠. 우리 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MBC에서 시사 종편처럼 뭔가 토크쇼 같은 것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서 부족하면 니네 뭐 종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정상화됐냐라고 지적할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뭐 여전히 예전같이 모니터는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WNDMS 조선일보가 요즘
독거노인에게 무료 신문을 돌리는데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하는지 가짜나서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독거노인한테 무료로 신문을 돌리고 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한테 제보가 전에 들어왔던 거는 그건 동아일보였죠. 동아일보가 그 어린이 그걸 뭐라 그러죠? 어린이 재단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을 동아일보를 그 이제 어려운 어린이 그 가정 집에다가 다 무료로 주겠다 해서 이제 후원 그거를 신청자를 이제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바를 들으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시외버스는요. 타면은 중앙일보가 무료로 버스에 왜 비행기 타면 신문 쫙 무료로 있잖아요. 가져갈 수 있게. 그것처럼 중앙일보가 쫙 있대요. 그냥 가져가면 된대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조중동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신문을 막 근데 이게 약간 도와준다. 뭐 봉사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퍼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지금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고 누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게 이 신문시장 정상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관할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금 이 관련된 무료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한 수준인가. 무까지도 몇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료로 많이 나눠줘서요. 그 사람들의 그 구독을 가지고 광고가 결국은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의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부수에 따른 광고 효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다라는 제안 좀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구체적인 정황이 더 필요한 게 정황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려면 물론 정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실 증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해줘도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좀 그렇네요. 애돌 아빠님께서 사무처장님 목소리가 중독성이 있다고 항상 힘내시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회원 캠프 때 이 PD님 옆자리 맞다고 하시네요. 이 PD님 옆자리에 가신 분이 그분이 있습니다. 네. 고기 먹을 땐가요? 네, 고기 먹을 때. 그럼 저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식지 잘 안 본 거 맞다고. 실제로 본 사람들 방송 들으니까 신기하다고 앞으로 꼬박꼬박 챙겨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TNO님은 주말을 반납하신 피로가 느껴지는 방송이었다. 정부에서 52시간 워크숍도 포함을 시키면 그러니까 52시간에 워크숍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서 또 저의 염장을 질렀습니다. 괜찮을걸요? 아마 이번 주는? 왜냐하면 저희가 대체 유무가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거 일주일 남은 처장님 탄신의 제물로 미리 바치는 것이니 저보단 김원경을 외치시는 것이 맞았다. 이 고기 보내주신 게 제 탄신일의 제물이었습니까? 근데 고기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문 닫은 자영업자 97%에 이어 증가율 감소 같은 사기에 가까운 통계 비교에 대해서 요즘 난리가 아니네요. 진짜 누가 맘먹고 지상파에서 특집으로 세게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널리즘 제이에서 지난주에 방송했다는 거잖아요. 저널리즘 제이가 폐업률, 그러니까 자영업 97%가 문 닫는다. 이게 폐업률 얘기거든요. 이거는 했는데 취업 증가율 감소 이거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근데 지난주 저널리즘 제이가 이런 통계 수치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았다고 하니까요. 또 요새 KBS, MBC가 참 좋은 게 물론 궁여지책이겠지만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 그냥 유튜브에 풀고 있어요. 풀버전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NO님이 한 번 더 쓰셨는데요. 제가 갑근세 꽤 내는 급여 노동자입니다만 갑근세, 각종 근로소득세인가요? 저조차도 급여시 공제하는 세금, 건보, 국민여금 같은 것의 비율이 21%를 넘을락 말락합니다. 30%가 되려면 월급 5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신문 보고서 어제 하고 그것 때문에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정말 세금을 더 많이 내서라도 노인분들이 밤늦게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박스 페트병 안 모으실 수 있고 국가에서 호스피스 병원과 치매노인 간병을 해준다면 지금보다 2배
배 더 올라도 내겠습니다. 이유는 저는 독거노인이 될 가능성이 100%이므로 아이고. 분명 제가 낸 세금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저랑 옆집에 같이 살면 되겠네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아프지 않은데 건강보험 안 내고 싶다. 왜 내가 낸 보험료로 남이 혜택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 그러니까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조중동은 이런 사람들의 어두운 면을 정당화시켜주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부끄러움을 모르도록 이기적 본능에 충실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조중동보다도 종편이 요거 잘하죠. 진짜 그 이기적인 마음 있잖아요. 사람의 그거를 아주 탁 건드립니다. 제대로 된 언론과 사회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기적인 나쁜 겁니다. 소득 분배의 불균형은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라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40416님 오늘 잘 들었다고 어제 행사 네, 어제 행사 왔다 가셨죠? 네. 어제 되게 재밌었습니다. 강의. 네. 저희도 참 배울 점이 많았던 강의였는데 좋은 정보도 얻고 너무 좋았다고 매달 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된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유민지 팀장님, 김도환 활동가님 저녁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같이 드신 모양이네요.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다고 하는데 SBS에도 단신으로 보도하고 나머지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지 좀 봐달라고 하시네요. 예, 아마 오늘 보고 있겠지 임동준 활동가가.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달 행사에도 꼭 참여를 해주시고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행사가 열려 있습니다. 원래 강의라고. 네. 원래 강좌. 원래 강좌 꼭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꽤 오셨어요 또. 네. 그러게 어제 많이 오셨더라고. 그 주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재밌었고 저 원래 강의 들으면 질문 잘 안 하는데 막 글로 써가면서 질문. 그러니까 저도 어제 오랜만에 참 필기라는 걸 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질문 답변 시간이 거의 1시간 됐어요. 제가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시컷 해라. 강사 선생님도 계속 하시니까 그냥 하자. 아니 세상에 무료로 이런 강좌를 들려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돈 내고도 못 듣는데. 내가 볼 때 회원이 한 2만 명 돼야 되니까 민원인 정도는. 자, 그 미련곰탱님 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누가 읽어주세요. 차장님께서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댓글 4대 천왕의 막내입니다. 참 막내 강조하십니다. 네,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작년에 비해서 전기세가 덜 나왔습니다. 하셨어요. 사실은 실제로 다들 자기의 악행, 자기가 틀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결과가 좀 작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다 하시네요. 엄청 틀었었는데. 네네. 그래서 뭐 조중동이 오버했다, 호들갑을 떨었다라는 생각이 거듭 들고요. 본래 오늘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특집으로 랜덤 방송이었는데 목요일 포럼으로 대체하고 오늘은 봉봉 팀장님과 함께하는 고참 특집이군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파티에도 허만애님하고 복숭아 통조림님께서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그 미디어위원회 회의 때 저는 팟빵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팟캐스트를 되게 자주 찾아서 듣는데 그럴 때 이제 언론 뭐 이렇게 심리 뭐 이런 식으로 책, 뭐 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낭송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팟빵에 언론을 치면 민원연이 안 뜬다. 미디어 탈곡기가 이랬잖아요. 근데 저희 그 박재선 전 활동가가 난 되는데 그러면서 띵 눌러보더니 자기는 팟캐스트 아이튠즈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희를 그러니까 저희 지금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거 다 누르시고 계속 이제 들어주시겠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민원연 치면 나옵니다. 근데 민원연 치시면 됩니다. 민원연. 네. 그 아이튠즈에서는 언론이라고 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네네. 네. 뭐 미디어 탈곡기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저널리즘 제2에 나갑니다. 네, 오늘 이제 녹화를 하는데 너무 항상 저번도 그렇지만 요번에도 이게 너무 급조돼서 이제 그 주제가 워낙 늦게 결정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대본을 지금 받아가지고 저도 지금 막 이제 보고 있거든요. 뭐 가가지고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머릿속에 입력하겠습니다. 멘트 하실 때마다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말았지만 요거 숨 쉬면서 말씀하시면 못 자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외워가지고 가서 한마디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 내일은 민원연 포럼으로 대체하고요. 저희가 금요일날 주성치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